나는 오늘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다음 주에 올게요라고 했던 그 말. 그런데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홀로 돌아가셨고 나는 영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상처는 아문다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피와 뼈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우리를 잠식할 뿐입니다. 후회는 형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목을 조이고 밤마다 잠을 빼앗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삼켜버린 분노, 꾹꾹 눌러 담은 슬픔. 이것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모노노케라고 불렀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응어리져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존재.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차갑고 무겁고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를. 모노노케. 처음 이 단어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읽게 된 일본 고전 속에서였죠.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혼, 이루지 못한 사랑의 집념, 하늘 품고 떠도는 영혼들. 책을 덮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내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형체 없는 그림자. 그것은 내가 아닌데 나의 일부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지배합니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혼자 있을 때면 목소리를 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넌 충분하지 않았어. 넌 자격이 없어.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 어딘가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노리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당신도 느끼시나요? 분명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을. 그건 감정이 죽은 게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것뿐입니다. 내 안의 모노노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도망쳤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다툼, 그날의 기억을. 아버지는 날 이해하지 못해라고 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온 그 순간.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너무 아파서 그 감정을 느끼기가 두려워서 외면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외면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죄책감이 되었고 자기 혐오가 되었고 마침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자식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마치 내 안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모노노케는 감정을 말하지 못했을 때 태어난다는 것을. 그것은 억눌린 목소리가 형체를 갖춘 것입니다. 내가 삼킨 모든 말들이, 흘리지 못한 모든 눈물이, 참았던 모든 분노가 한데 뭉쳐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외면할수록, 침묵할수록 더 크고 강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노노케는 새벽 3시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면 그것이 가슴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무겁고 차갑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러면 기억들이 밀려옵니다. 통제할 수 없이, 막을 수 없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럴까? 후회, 죄책감, 억눌린 분노, 표현하지 못한 상실감. 이것들이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아이들에게 차갑게 굽니다. 이유도 모른 채 친구들을 만나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이게 내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모노노케가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마지막 인사, 친구에게 사과하지 못한 그 순간들, 모두가 뭉쳐서 검은 덩어리가 되어 내 목을 감고 내 손을 잡고 내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감정이 쌓인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무언가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응고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나를 집어삼킬 만큼 커진다는 것을. 내 모노노케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것이 먼저 깹니다. 거울을 볼 때 그것이 내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이 내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웃는데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가까워질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또다시 후회할까봐. 모노노케가 속삭입니다. 믿지 마. 사랑하지 마. 기대하지 마. 배우자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또 실수할 것 같고, 솔직하면 또 상처 줄 것 같고, 가까워지면 또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합니다. 그러면 모노노케가 더 커집니다. 자식들이 멀어집니다.
아버지는 차갑다고 말합니다. 나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해. 단지 표현할 수가 없을 뿐이야. 하지만 이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에서 모노노케가 막아섭니다. 밤이 되면 더 견디기 힘듭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 못한 말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 사과하지 못한 순간들, 모두가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볼 시간이 생겼고, 그러면 모노노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그 검은 그림자가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잠에서 깨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마주하겠다고. 나는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꺼내고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나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나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롭다. 단어들이 종이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연하게 불편했던 것이 이름을 얻는 순간 그것은 통제 가능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노노케는 어둠 속에서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빛을 비추는 순간 그것은 조금씩 형체를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고 밖으로 꺼내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자책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노노케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야. 매일 밤 나는 조금씩 과거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듯 하나하나 꺼내보고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놓아주고 어떤 기억은 다르게 해석하고 어떤 기억은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노노케는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예전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보낼 수는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병실에서 나오면서 다음 주에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을 막는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노노케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때로는 불편하지만 나를 만들어 온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과거를, 실수투성이었던 내 선택을, 부족했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내 모노노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고 사랑했던 증거이고 아파했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순을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이럴 때 과거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후회들이 보입니다. 하지 못한 말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사과하지 못한 순간들이.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상처는 피할 수 없고 실수는 누구나 하고 후회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노노케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걷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위로합니다. 그래, 내가 있었구나. 고생했어. 밤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어떤 감정이 움직이는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안의 모노노케와.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리를 찾아주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평화가 찾아올 자리가. 나는 이제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사랑해라고.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모노노케가 막아서 못했던 그 말을 자식들에게 전화합니다.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라고. 친구들을 만나 말합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모노노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니까요. 사랑했고, 아파했고, 후회했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안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여 보세요. 적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평화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과 화해하고 모든 상처를 이해하고 모든 후회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장입니다. 당신 안에 모노노케와 평화롭게 공존하시길.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